네, 오후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는 더 하락하지도 다시 낙폭을 줄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좀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장에 도움이 되었던 상해 증시가 오늘 또 파란불이 들어왔고 시장에서 일단 CPI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공포, 걱정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시장 어떻게 정리해봐야 될지 오늘 또 두 분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과장, 박수범 매니저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 세 가지 보고요.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종목 그리고 마감 상황까지 전해드리죠. 첫 번째로는 풍산입니다. 조금 전에 김민수 대표님이 금 관련주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정말 팩트로 체크해볼 만한 관련주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원자재가 상승으로 봐야 될 종목 그중에 하나 풍산을 짚어주셨는데 재평가될 수 있을지 두 분에게 오늘장의 매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오로일치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풍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 리포트에도 풍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재평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사실 지금 재평가는 받고 있고요. 네, 원래 풍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10년을 놓고 봤을 때 항상 만년 저평가 이제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좀 레벨업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주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신동 부분과 방산 부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사업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동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구리 가격 상승, 글로벌 경제와 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구리 가격이 글로벌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이러한 구리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늘어나고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IT 이러한 자동차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풍산의 신동 부분의 매출과 실적이 이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방산 부분인데 항상 과거의 풍산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놓고 봤을 때 방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 잠깐씩 그러한 실적이 퍼포먼스를 보여준 이후에 실적이 좀 하락하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방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 예를 들자면 과거 뭐 미국의 총기 규제라든지 그로 인해서 좀 가수요가 생기면서 이러한 신동 부분 쪽에 탄약 매출이 좀 급증하는 뭐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났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신동 부분 내 실적과 더불어서 방산 쪽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수주 잔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즉 양쪽에서 모두 좀 실적이 좋았던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좀 2022년부터 좀 하락을 하면서 신동 부분이 사실 과거에는 거의 전체 매출 한 70, 80%를 차지했었는데 이제 한 4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부분 매출이 오히려 지금 더 상승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발 이러한 구리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뭐 방산 부분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폴란드에도 또 탄약 공장 건설도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주 잔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좀 안정적인 좀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날, 시장이 좀 불안한 날 안정적인 투자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그런 대안처럼 풍산을 추가 매수 혹은 더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가요? 근데 만약에 또 빠지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별로 안 빠지거든요. 많이 안 빠지긴 네, 한 3%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저께 상승, 최근에 또 주가 상승 대비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이 거의 지금 최근에 52주 신고가 부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방산주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섹터 또 종목이다 보니까 풍산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수 하락 대비해서 견고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또 투자 대안으로서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여기서 주가가 지금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뭐 한 10% 이상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산에 대한 의견 들어봤어요. 두 분 모두 오로 일치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현 구간에 정적 VI 발동되면서 또 급락하고 있는 더존 비주얼을 볼게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인데 그 전에는 4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주가가 크게 시세 분출했던 종목입니다. 실적 부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X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현 구간에 더 낙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정말 실적 부진이 장기화된다면 오늘이라도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답일까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고요. 혹시나 뭐 시청자분들 중에 뭐 도전 비전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주가 상승했을 때 좀 매수하신 분들은 뭐 도전 비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래 공포라 하죠. 리세션에 대한 뭐 내용들로 인해서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또한 이제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이제 ERP 사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사 가지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체 좀 하락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실적에서 네. 뭐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좀 매도 물량이 좀 실리는 좀 어느 정도의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 저점 부분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좀 소낙비는 좀 피하고 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급락으로 인해서 좀 손실이 커졌다라고 해도 비중을 좀 빠르게 줄여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X 일치해 드렸고요. 세 번째,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해외 법인 호조 소식에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장중에 6%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두 분이라면 이 종목을 조금 더 들고 가 보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5로 일치가 됐어요. 오늘 보니 수급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LS 일렉트릭은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주가의 반응이 그리 크지 않은 게 또 좀 아쉽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뭐 동사 같은 경우 뭐 상장 주식수가 그렇게 많은 종목도 아니고 네. 아무래도 대주주 지분율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다라고 좀 볼 수는 없죠.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뭐 주가 탄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는 좀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사의 또 장점이라면 한번 추세를 잡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잡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수익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뭐 LS 일렉트릭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IRA법이죠. 거기다 리쇼어링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배터리 회사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 지금 열심히 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배전 시스템 관련된 이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 오히려 좀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환율 수혜도 좀 예상되는 부분이죠. 뭐 결제가 어차피 달러로 좀 결제가 될 부분들이고 뭐 그렇다면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아져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LS 일렉트릭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IRA법이라든가 리쇼어링 관련된 하나의 수혜주로서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점으로는 한번 추세가 잡힌다면 또 그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 LS 일렉트릭 두 분의 O 표시 받았습니다.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에 또 마감해 살 종목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박수원 매니저가 마감해 산다 종목으로 미래나노텍을 이야기해 주셨고 바로 그 다음날 급등을 실현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지금은 쉬어가고 있기에 저희 이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보고 그리고 오늘 마감해 살 종목도 공개해보죠. 네, 뭐 미래나노텍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2차 전지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공략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그 중에서 리튬 관련된 수선한 리튬 관련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좀 대응해보자는 관점에서 미래나노텍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다음날 27%나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날 27%나 좀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근데 아쉽게도 그 다음날 또 음봉을 그리면서 좀 내려오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추세라든가 지수적인 움직임이 좋지 못하다 보니, 최근까지도, 오늘까지도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매도 물량이 그렇게 실리면서 내려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다기보다는 일시적인 단기 물량들이 좀 이탈하는 물량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좀 주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 나노텍을 비롯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가총액상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시가총액이 또 커져야 된다라는 관점이어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미래 나노텍도 현재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전체적인 좀 조정을 받으면서 6.6%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오히려 다시 한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혹시나 지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관점이고, 혹시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났을 때는 좀 차익 실현했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다시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매크로 흐름이 좀 좋지 못할 때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잡아 나가면서 순환매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는 이번에도 폐배터리 1등 기업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역대급 폴더블 폰 탄생이라는 키워드도 나왔습니다. 폴더블, 폐배터리, 과연 어떤 종목인지 열어볼까요? KH바텍과 성일하이텍인데 개인적으로 성일하이텍은 그럴만하다 싶은데 KH바텍, 지금 이 상황에 폴더블 폰 어떤 쪽으로 접근하신 거죠? 네, 우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출시가 되는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되는 그러한 좀 시장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폴더블 폰으로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번에 이제 출시하는 삼성의 폴더블 폰이 이제 어느덧 이제 5세대 폴더블 폰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4세대까지는 이제 경첩이라고 하죠. 이제 접히는 부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폴더블 폰 이제 그 부품 중에 하나인데 이 경첩 부분, 이제 접히는 부분이 과거에 이제 U자형이어서 이게 이제 안정성은 상당히 좀 우수하지만 뭐 쓰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주름이 좀 많이 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접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뜬다는 점, 그러한 점 때문에 부피감, 뭐 이러한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할 5세대 폴더블 폰에는 바로 이제 경첩 부분, 이 힌지가 이제 물방울 그 디스플레이 그 힌지로 이제 들어가면서 즉 이제 어느 접히는 부분, 그러니까 주름 부분이 상당히 깔끔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상당히 지금 그러한 또 안정성 이러한 부분, 또 방수 방진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폴더블 폰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핵심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바로 이 힌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힌지를 삼성전자에 거의 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KH바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삼성 폴더블 폰이 얼마나 시장에서 성과를 거둘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최소한 30% 이상은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뭐 글로벌 그 시장 조사 업체의 전망에 따르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폴더블 폰 시장 그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뭐 증가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힌지 구조 변경과 함께 이제 물방울 힌지로 좀 변경이 되면서 일단 ASP도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출하량까지 증가하게 되면 즉 P와 Q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역대급도 실적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즉 이제 폴더블 폰 출시가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애플에서도 결국에는 아이폰이 이제 폴더블 폰 시장에 참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재차 거의 뭐 주가 상승하기 이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동반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다시 좀 높아졌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좀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우선 뭐 지금 가격대가 최근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 14,000원, 15,000원대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한 17,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폴더블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재차 지금 15,000원 수준까지 즉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오히려 좀 감소하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시장 이슈에 따른 그러한 좀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좀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로는 2만 원,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에 횡보하던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14,0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 들어갔고요. 이번엔 미래나노텍에 이어서 이번 주 성일하이텍을 갖고 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딱 종목을 보자마자 내일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좀 네네. 늦게 매수하는 게 아닌 건지 걱정하시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저 성일하이텍에 뭐 크게 급등을 했다면은
뭐 솔직히 가지고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텐데 네. 아무래도 뭐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성일하이텍도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영향과 반대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에 뭐 유럽이죠. 유럽에서 지금 핵심 핵심 자원법이라 해가지고 CRAM에 관련된 법안 관련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혜주가 바로 배터리 쪽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바이든과 지금 EU 집행위원장이 유럽산 지금 핵심 광물에 대해서 IRA법의 보조금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동사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성인하이텍의 주가의 상승 흐름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오늘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추세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20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16만에서 17만 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에서 17만 원 사이에 분할 매수,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코스닥이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 2.62%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타격이 어제에도 컸는데 오늘도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정용 과장님, 동시효과 구간에서 봐야 될 종목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좀 주가가 좀 급등했다가 다시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좀 일진전기를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장중에 한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요. 일진전기가 리튬 2차 전지용 실리콘 합급 응급제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는 주가가 한 20% 넘게 급등세를 기록을 하다가 지금은 한 3% 정도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테마성 이슈보다는 본연의 펀더멘탈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채 2천억도 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조 원대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수준의 회사인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뭐 PR 한 7배 정도 수준밖에 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이러한 전기차 쪽 이러한 모멘텀이 또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좀 상승이 아니라 좀 당분간은 좀 주가가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러한 주가 상승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일진전기까지 봤어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오늘 반도체주들의 하락도 눈에 띄어요. 사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낙폭도 피할 수가 없었는데 물론 수급 문제도 있겠지만 이번에 SVB 사태에 이어서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또 재차 불거지면서 오늘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컸고요. 코스피는 2.57% 하락한 2,34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하락 이어지면서 757.26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